선거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선거는 뭐 전쟁에 비유하자면 진짜 전쟁은 총선이죠.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 총선. 그런데 어제 국정원에서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선관위를 모의 해킹하고 면밀히 조사해 봤는데 선거 결과까지 외부 세력에 의해 조작이 가능할 만큼 취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총선 6개월 선관위 해킹 조작이 가능하다. 사실 예전부터 선관위의 이 보안이 취약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전부터도 이 제3의 외부 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이 선거 여론이 왜곡될 뿐 아니라 일정 정도 뭐 재외국민 투표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어제 국정원 발표 보시죠. 국정원과 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보안점검 결과 국제 해킹 조직이 사용하는 해킹 수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의 침투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내부 선거망까지 충분히 해킹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건 선관위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협회가 합동 해킹을, 인터넷진흥원이 합동 해킹을 했더니 선관위의 해킹이 안 되더라. 튼튼하더라. 다행입니다. 하고 넘어가기를 기대했는데 이 뚫린 겁니다. 그러면 외부 세력이 어떻게 선관위를 해킹해서 무엇을 조작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조작이 가능한지도 국정원이 어제 발표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투표 시스템을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모의 해킹을 해봤다는 거죠.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면 극단적으로 사전 투표 여부를 조작해서 본 투표에서 한 번 더 투표할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이 2명, 2번 투표하게 되고 중복 투표한 게 예를 들어 10건, 100건, 1000건, 10,000건이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더라. 있지도 않은 사람을 유권자로 등록이 가능하더라. 이건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수할 수 있더라. 이거 역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이 3개가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개표 시스템 침투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뭘? 투표지 분류기에 외부 USB를 연결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선거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더라. 이건 본격적인 선거 결과 조작이에요. 이게 가능하더라. 세 번째, 북한의 해킹. 2021년 선관위 직원 PC 가면 대비 자료 유출되는 것이 확인됐다. 충격적인 해킹 결과가 어제 국정원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그냥 단순히 해킹되더라. 그래서 뭐 정전되더라. 이것만 해도 불안한데 지금 국정원이 실제로 모의 해킹을 해봤더니 충격적입니다.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투표 시스템에 침투해서 중복 투표. 그다음에 개표 시스템에 침투해서 선거 결과 조작.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정리를 해보면 선거는 선거인 명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유권자인가, 그다음에 그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2표, 3표, 4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 그거를 정리하는 것이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인데 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제 표를 김진 앵커가 2표 써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대로 뭐 된다라고 하면. 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황당한 건 뭐냐면 투표를 하면 결과가 뭐냐, 개표잖아요. 개표 통해 가지고 한 표만 이겨도 3표만 이겨도 당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계속 그 야당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0.7%, 0.7% 그랬잖아요. 0.7%만 이겼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 됐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겼으면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재직 당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엄정한 게 그 투표의 결과인데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망분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외부 시스템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결과를 아무리 투표하면 뭐 합니까? 그 뭐 1,000표, 2,000표 얻으면 뭐 합니까? 그걸 갖다 싹 조작해가지고 내가 그 얻은 투표 다 그냥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쫙 올려버리게 되면. 그런데 사실은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이럴 줄 알았냐면은 이거는 선관위의 온라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으로도 지난 대선에서 얼마나 개판으로 이걸 갖다가 했었습니까? 지난 선거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소쿠리 투표 있었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예요. 총선도 아니고 보궐선거도 아니고 소쿠리에다가 그 투표용지를 관리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출근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관위가 온라인까지 잘 이렇게 정비를 갖다가 했겠다? 저는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관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뭐 현실적으로 가면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아파요 예컨대 막 뭐 당뇨도 있고 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러는데 뭐 수치가 이렇게 쫙 나와요. 예. 뭐 피검사니까 다 이렇게 넌 지금 환자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스스로 주장하는 거예요. 난 안 아파, 난 안 아파, 나 쌩쌩해.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인 수치가 딱 나와 있는데 아무리 우겨봤자 나는 환자예요. 그러다가 객사할 수 있죠.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요. 예. 그런데 지금 선관위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왜 기계를 씁니까? 왜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까? 편하자고 타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표에 왜 저런 그 기계, 저런 시스템, 저런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들을 왜 도입했는가?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표는 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아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선거에 있어서 마음 같아서는 이번 선거부터 오늘 하는 선거부터 다 그냥 없애버리고 수기로 사람들이 일일이 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뭐 편하자 이렇게 뭐 쉽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뭐 이틀밤 사흘밤 뭐 50년대 같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당이 이기면 야당에서 뭐라고 그럴 거고 야당이 이기면 또 여당에서 뭐라고 그럴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예. 선관위에 대한 진짜로 그 총체적인 그 감사와 검사. 왜냐하면 오늘 한 게 6,400대 중에 505%인 300대밖에 안 했는데도 지금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네. 전수조사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람이 일일이 다 수작업해도 예전에는 투표 바꿔친 적도 있었으니까 이 정혁진 변호사님의 말씀은 그만큼 좀 철저하게 선관위가 대비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럴 일 없어요라고 반응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